늦가을을 맞아서 그동안 저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많이 돌리면서 참 행복했었는데 늦가을을 맞아서 이제 훈훈한 훈훈한 따뜻한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다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 세 번째예요. 네. 근데 네. 9월에 나오시고 안 나오셨어요. 국감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잡혀 있다가 잡혀 있었다가 저도 이제 저는 특히 운영위까지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끝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얼마 안 됐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근데 저는 하루도 못 쉬었어 그다음에도. 못 쉬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방송을 좀 못 나가고 그랬던 거를 또 몰아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많이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하시고 지금 아침에 저 뉴스공장도 오늘 하시고.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아요? 머리도 너무 단정하고. 원래 이게 그게 아니라 어저께 방송사에 가니까 네. 거기서 다 해준 거를 저는 그렇게 해주면 안 지워요. 제 비밀 중에 하나가 안 지우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네. 이게 세수 안 한 얼굴입니다. 와.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정말 그 프로들이 해주고 나면은 뭔가가 이렇게 안 흐트러져요. 너무 그래서 그거 너무 좋습니다. 전문가의 이게 손길이 네. 닿은 거군요. 그래서 유지해서 오마이 TV까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못 해드리니까 이게 전날 했던 그 모습으로 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헤어스타일하고 피부 너무 좋습니다. 다. 자, 저희 김진애 의원 오랜만에 모셔서 좀 말씀 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국감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감은 워낙 뜨거웠으니까. 윤석열 총장과 그 질의응답하는 그 모습이 전 국민한테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회자가 많이 됐죠. 그래요. 사랑 얘기도 아니 국감에서 사랑 얘기가 나오고 네. 그 물어보실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겠지. 그럼. 아무도 몰라서 국감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조금 긴장을 풀더라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표현을 네, 제가 남녀 관계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녀 관계의 이 역학이 네.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기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예. 제가 남녀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부부의 세계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좀 좀 난감해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잘 안 풀리는 이 사랑이라는 어휘를 썼더니 뭐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고 났더니 또 윤석열 총장이 네. 엄청나게 사랑 타령을 하더구만. 끝나고 나니까 그 처에 대한 그분은 이제 주로 처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네. 제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3, 4분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왜 궁금하잖아요. 연배도 차이 많이 그렇죠. 나고 재산도 굉장히 네, 많이 네. 차이 나는데 특히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분이고 뭐 평생의 검사의 습관이 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무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적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본인은 다 굉장히 모른다. 뻔뻔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다. 네. 아내는 아내고 나는 그렇죠. 나다. 분리가 저는 돼 저고 있다. 나는 나다. 세상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으로 조국 장관한테는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뭐 가족 사기단 이런 소리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가 너무 이상하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셨을 텐데 제가 조금 얘기하면 네. 워낙은 이제 대검 국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딱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뭐 근본적으로 태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싹 풀었어요. 근데 제가 예. 그거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 당신 징계받은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라.
검찰에서 징계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조단이 한번 합조단일 거예요.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내요. 그 자료를 내라. 예. 제가 또 하나가 뭐 해외 은닉 특별 재산 이 부분에 특별 환수 이것도 합조단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내라.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저거 하면 나중에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하자마자 처음에 자기가 징계 받은 적이 한 번은 있으나 그거는 약간의 학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것이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럼 거기서 당시에 정대책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대택 네. 이렇게 입이 안 나옵니까? 정대택. 네, 정대택 그분이 그때 진정서를 넣고 그런 게 탄원서를 넣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얘기까지가 나와서 당시에 있던 물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얘기까지 다 하면서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바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 그리고 여태까지 자료 안 냅니다. 자료 안 냅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 관련된 네네. 거는 아니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 관련된 거 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저축은행 그 합조단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당시에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장모 얘기까지 하더라고. 장모가 관련됐던 게 저축은행에 관련된 게 뭐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뜨거 했을 수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처음부터 준비를 이거를 갖다가 딱 쉴드를 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제가 해서. 이번에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검사의 화법을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네.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뭐 우리 집안 안에도 검사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라는 건 뭐 그렇다고 특별히 검찰의 네. 화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지검 고검도 해가지고 수십 명의 검사들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추는데 너무 능해.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뒤에 뭐가 있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쉴드를 쳐요. 그래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스터한.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취조를 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어떻게 쉴드를 쳐야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자면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정말 그게 화려합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게 정말. 이제 옵티머스나 그러니까 가령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난 건 라임 옵티머스인데 네.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네. 때 무혐의로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큰 사건을.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한테 정결 사항이 부장판사인가 부장 정결이기 부장검사인가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라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관련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측근에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만 질문이 나오면 정말 이 쉴드 기술이 현란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 쉴드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예 먼저 실토하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하. 아니면은 자기 가족 자랑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쿨한 관계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박범계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저한테 이러면서. 예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어디 감히 국감장에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검찰 앞에 왔을 때 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마스터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야. 제가 좀 인간관계에서 좀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빠르게 저기를 하는데 네. 그게 네. 그게 지금 들으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접근법, 시각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아니요, 굉장히 저는 그거를 네,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어. 그게 뭐 이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뭘 감추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나쁜 거예요. 지리 시간이 짧잖아요. 맞아요. 짧으니까 그 이후에 뭐냐면 항상 후속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이렇게 이어서 할 수도 이어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라임 옵티머스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이거를 캐고 들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막 끌어들이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딴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물어본 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람의 현란한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 쉴드 방식이라고 제가 쉴드 얘기해서 방식? 거짓말이라고 제가 네. 위증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박상기 장관님이나 당시에 있는 분들이 조치를 하겠으나 네.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에 세 번째 질문에 그거 하나를 물어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이제 왜냐면 이번에 기회에 다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건 다 알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이분이 결혼을 2012년에 했는데 네. 12년에 했는데 그때 자기의 그 와이프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것도 삼성전자 전세를 주고 자기는 딴 데 전세를 들어가요. 거기 네. 같은 아파트 내에. 어. 근데 거기서 살다가 예. 이 사람이 2017년에 자기 이제 전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가 먼저 전입 신고를 해요. 네. 그리고 2년 반 있다가 윤석열이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근데 가족이 저기 보통 같이 전입 신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전입을 하면서 그때 세대주 변경을 합니다. 윤석열이 세대주가 돼요. 세대주가 처음으로. 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 인사청문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예. 바로 전에 지난해? 전중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리어하게 하고 나오려고 그랬던 건 알겠는데 왜 2년 반씩이나 그런 게 있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예.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던 건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지나가는 네. 거니까 이건 너무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 그랬더니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혹시 별거 하셨던 거는 아니죠? 그냥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넘어갔더니 그거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가서 예. 제가 그 주말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국회에서 한 거. 손가락에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국감장에서 답변이 있어요. 예, 국감장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겠네요. 또 그때는 이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할 그렇죠. 때죠. 예, 예. 근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아무 자료를 제가 지적한 문제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이 계속해서 마크해줬고 그 다음에 아내의 재산 형성에 관련된 자료는 네. 전혀 국회에서 내놨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반이 재산 공개를 할 때는 이거 지금 딴 질문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서 제가 하는 저희는 건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자료를 내놓게 돼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재산 공개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고위공직자로서는 4급 이상이면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2013년인가부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인가 제가 정확히 이건. 근데 그 전에 자료를 왜냐하면 그때 야당 의원들이 특히 장제원 의원이니 뭐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요. 국회에서 안 내놓습니다. 그건 그때도 표현이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있어서 못 내놓겠습니다. 아니 왜 와이프가 상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지금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재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내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나
본인 동의가 동의. 있어야지 그걸 내놓을 수가 있는데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정말 저기 뭐야 자성해야 된다. 제대로 검증.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네. 그 추미애 장관한테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정말 잠을 못 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예. 하고 가야 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 번도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증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감찰이나 이런 걸 할 때 아하. 그러던 자료를 면밀하게 들어다 봐달라.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게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가 굉장히 키가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이른바 물음표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네. 가족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 그 두 분의 이 사랑 관계에 대한 것도 의문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부부도 있지, 뭐 여러 종류의 부부 관계도 부부의 있고, 세계가 부부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러는데 그게 공직자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장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무혐의가 되거나 조사를 또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가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가령 지금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거 하고 나서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전에 기소됐던 거, 맞습니다. 다 자기의 개인 문제, 네, 재산에 네. 관련 문제가 다 이제 앞으로 이게 추궁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제 17년 받고 네. 죄송합니다. 이명박 씨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이명박 씨 이거 보면 당시에 도곡동 땅과 야. BBK에 대한 진실이 네. 그때 밝혀졌더라면 2007년 네. 그때 밝혀지려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대통령 나갈 수 있는 그럼요. 자격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속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두 번씩이나 저기 검찰에서 면죄부 주고 또 저 특검에서 면죄부 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났더만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걸 네. 치우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라는 거는 또 어느 정도는 내놓고 이거는 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네. 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돈 문제에 관련된 거, 재산 문제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아하.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자신이 그 동안에 금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통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점, 그 다음에 네. 측근들, 아하. 제가 말이죠. 예. 이거 너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예. 뭐 윤사군이나가 누구야? 창피한 줄 알아라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네. 법사위에 가서 이런 아.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큰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돈 줬고 누가 받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정치 인물이 드러나. 네. 누구한테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줬다. 전 그러면 증언이 국회의원한테 나오면서 보도가 나오면서 나오죠. 뭐가 돼. 네. 그러고 나면 그 큰 것들만 해놓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싹 숨어들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몸통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LCT 게이트거든요. LCT 게이트는 예. 제가 뭐냐면 저희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LCT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때도 마지막에 거기 무슨 회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했던 정무수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 시장도 그거는 기소했다가 나중에 다 무죄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LCT는 그냥 지금 쭉 가가지고 지금 엄청 그러고 비싸죠. 나서 엄청 비싸게 되고 저기 해운대를 이루고 예. 괴물처럼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윤석열 사단 중에 한 사람인 윤대진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부산지청에 있었고 예. 부산지청에서도 원래는 그게 어딘가 하냐면 어디 해운대 아니에요. 그래서 해운대 쪽에서 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해요. 아하. 가지고 윤대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항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냐면 이게 특수통 라인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럴 때마다 한동훈이 나오고 윤대진이 나오고 또 이번에 대전지검에 이거 하는 건 이두봉이 나오고 네. 왜 또 그 검사와 죄수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제주지검장으로 가 있는 김찬호가 나오냐. 내가 그래서 검사 출신 위원들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예. 아니 왜 이렇게 물론 사단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하는 게 그게 특수통들이기 때문에 특수통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수통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약간의 권력형 범죄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야말로 민생을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갈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많거든요. 그런 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단들이 존재했던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 거다. 그래서 비리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도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지만 라임 옵티머스에 관련도 지금 자꾸 김봉현이 뭐 했네, 여당한테는 뭐 했네, 야당 의원은 계속 그 보도만 나오고 향응은 있죠. 누구 했네. 이게 막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누가 어떻게 먹었나? 처음부터 그냥 박근혜 시절부터 1억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커졌는데 그때는 누가 눈을 감아줬고 누가 풀어줬나? 그리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 뭐 고발들 들어가는데 네. 왜 덮여졌나? 아하. 이런 것들에 보면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규정이.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다 밝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은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세습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라고 하면 돈이 제일 커요. 네. 그다음에는 이걸 쓰는 게 언론하고 검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들거든요. 그거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각이 정치 되죠. 권력보다는 네. 이제 경제 권력이나 그런 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있고. 돈의 금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금력은 또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고 네. 또 요새는 한탕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대로 권력 구조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권력 기관들 그러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받는 정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이너 서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체를 다 합해서 적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적폐라는 표현보다도 네. 이런 권력 유착 관계라고 하는 걸 깨트릴 수 있어야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윤석열 그 총장이 출석을 했던 그 국감 현장 사랑 얘기부터 지금 이 권력형 이 게이트까지 쭉 왔는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시죠. 네네. 또 하나 더 그리고- 하시고 아까도 얘기나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종감할 때 맞습니다. 종감할 때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제일 그- 먼저 나왔어요. 이 사실 이게 좀 많이 크게 또 보도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 보도한 게 뭐 김진애 땡땡 법원이 행정부이듯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이 검찰의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 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좀 물어보면서 의원님이 법원의 행정부로 지칭해서 네. 아니 상권 분립이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쎄.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네네. 그때 그게 제가
발언이 나고 난 다음에 한 2-30분 있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 발언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저쪽에 윤호중 위원장님이 앉아 계셔서 네. 저 법원 사법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저 양반이 왜 저 얘기를 하나? 가끔씩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네네. 생각했냐면 법무부가 행정부이듯이 아니면은 저도 법무부가 행정부이듯이 예. 검찰도 행정부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그게 했어요. 앞뒤가 맞네요,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법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급자라고 그 제가 왜 부하라는 표현 네. 상급자 하급자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쓴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한 2-3시간쯤 있다가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저 조선에서 그 나왔다. 기사 야, 조선 니네들 참 대단하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거는 말 실수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딱 하나 왜냐면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도 이거 하는 게 여기도 댓글에서. 댓글 부대로 하는 게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피드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저를 말하자면은 이제 저 콜로세움에 네. 이제 고기를 잘라서 던져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고기를 가지고 쉽게 지금 참네 뭐 이런 거. 클리어하게 지금 저는 설명하셨는데. 왜냐면 예. 저는 전혀 근데 그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노컷 V라는 데가 저기 아니에요 혹시? 노컷 V가 노컷 저게 V CBS 쪽. CBS 네네, CBS에서 그거를 나중에 코트로 해가지고 기사를 또 썼더라고. 아. 아니 노컷 V가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네, 아마 그 뭐 데잖아. 영상을 정말 해가지고 봐봐. 쓴 것 같은데. 글쎄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쓸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조선일보의 습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조그만 거 하나 뭐 하나도 그리고 특히 조그만 거일수록 더 좋습니다. 음.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김진애가 그랬대. 김진애 저 무식쟁이야. 저 이래봬도 MIT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네. 뭐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이나.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네, 그런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네. 정리를 좀 해보고요. 윤사브리나님, 네. 김진애님, 내가 방송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열심히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네. 김진애 TV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김진애 TV에 오셔서 많이 좀 네. 봐주시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특히 조그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한테 확인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좀 그거를 판단해봤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어서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국감 얘기를 했더니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네.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는데 국감 광고만 얘기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하나 더 있어요. 국감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남들은 다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어. 국감 중에 10월 15일이 있었어요. 10월 15일. 10월 네. 15일이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공소시효 날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0월 15일 날 네. 저녁 한 오후가 되도록 그러니까 조수진 위원하고 윤상현 위원에 대해서 이게 기소가 될 거냐 아니냐. 아시다시피 국힘당의 조수진 위원은 약 11억 5천 정도를 네. 누락을 해가지고 받을 이거는 돈을? 허위 신고 아니냐.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윤상현 의원은 그 전부터 이제 이 얘기가 되고 네. 있어서 한바왕하고의 이 문제 예, 예.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은 진즉 기소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 돼가지고 조수진 위원이 기소가 된다고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정리가 됐구나. 뭐 아. 이러고서 했는데 갑자기. 밤 8시에 네. 우리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최강욱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다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이게 제가 그다음에 법을 찾아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제 하나하나는 세부적인 법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관련된 어떤 것들도 다 기관장한테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이게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한 뭐 9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네. 무혐의고 이거는 기소하고 이렇게. 뭐 네. 이거는 뭐 하고 이렇게 한 게 되죠. 거기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설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저는 당연히 뭐 우리 대표라고 그래서
기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기소 허위 사실 유포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허위 사실 유포가 이미 지금 기소가 돼서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무리하게 기소한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네.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줬다는 게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했던 네. 그거에 그 대해서 재판이 되고 선고 있는데. 기간 동안에 음.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그 그거 얘기를 허위 사실 아니다. 그거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내준 거다. 네. 그 얘기 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음. 검찰총장이 기소하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검찰의 힘을 그때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기소권 남용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다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역사책에 기소권 남용의 한 예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 많이 그리고요, 하더라고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무죄가 날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에서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다만 그 법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대법까지 가는 시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 사람을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람을 묶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제가 그래서 너무 분노해서 아하. 너무 그게 너무 그래서 제가 국감 끝나자마자 제가 사보임을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바로 그 그러셨죠.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의 운신의 폭을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되게 생각을 해서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면 대충 뭐 사보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국회의장님이 드디어 어저께부터 나오시니까 제가 국회의장 만나 뵙고 이런 거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에 우리가 굴복할 수는 없다. 뭐 네.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진지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법사위에서 막 날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법사위에서 큰 뜻이? 제가 이렇게 사보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다 같이 말려요. 제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리는데 제가 굉장히 법사위에서 인기가 좋아요. 물론 네. 국힘당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저기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절대 굴할 수가 없다. 네. 이런 거를 야, 네, 네. 저희가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 정말 거침없는 김진애 우리 원내 대표님의 이 발언. 저희가 김진애 워커는 이게 말씀을 했지만 겨울에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겨울에는 원래가 제가 김진애 에너지니까 김진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면 에너지로. 되고요. 정말 훈훈하게 따뜻하게. 국감 동안에 네, 제가 뜨겁게. 저거 한 것도 있어요. 새로 별명 하나. 제가 그동안 그래요? 김진 에이스 뭐 김진 에스킹 있었는데 이번에 김진 에미가 됐어요. 김진애. 김진 에미.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성형 수술로 해가지고 저 돌아가셨던 권대희 씨, 예, 그 예. 어머님 이나금 여사를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국감에서 띄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 법무부 장관한테 당시에 담당했던 그 같은 의대 출신의 검사가 있었어요. 변호사하고 같이 있던 사법연수원 동기인.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찰을 해달라 이거는 이건 문제 있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진애미라는 또 저걸 들었습니다. 김진애미 너무 영광이에요. 새로운 또 딴 것보다. 별명도 그랬어요. 얻으시고 네. 그런 21대 국회 첫 국감을 마무리하셨고요. 자, 이 방송 저도 잠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연락 주시면 오마이 TV가 이렇게 김진 에너지 함께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라고 해서는 시청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는 시청료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3270-3828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내도 되는가 모르겠네. 국회의원도 내도 됩니다. 알아보고요. 우리는 요새 김영란법까지 다 알아보면서 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계속해서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총장이 여론조사
뭐 1위에 올라갔다 뭐 이런 네. 조사가 나오고 있고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아직 정치하고 있어. 아 검찰총장인데 뭐, 정치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아. 생각이 되고 다만 네. 실제로 나와서 이 양반이 정치권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의문표를 하나 의문표. 99개를 그래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아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워낙 예. 지금 야권이 워낙 지금 다 지리멸렬하게 병아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니 그걸 병아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왜 도토리들이 도토리 많잖아요. 키재기 하듯이? 도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게 나오고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25%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거 당연히 예. 그냥 그리고 오늘도 그거 보니까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 보니까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졌더라고요. 빠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16, 17, 뭐 15점 얼마 16% 나왔는데 그 올라간 건 당연히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이제 그거는 노출이 많이 되니까 언론 노출이 노출 많이 되니까. 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저기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추미애 장관은 씹어대고 윤석열은 띄워대고 저는요. 네. 제가 정말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네. 그래도 아직 미국의 언론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느껴서 조금 안심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중계하듯이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걸 보면 현직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그게 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그렇게 무도한 태도로 나오는 검찰총장이 나오면 네. 그거는 공직자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나중에 정치인으로 나와서 그런다는 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 넥타이를 풀건 저는 뭐 맨날 사직표 저걸 하든 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적이지만 국감장에서 나온 거는 공직자로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공직자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의 기강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지적을 안 해. 그리고 안 하고 그게 뭐 무슨 뭐 야성이 어쩐다는 거침없는 둥, 뭐 모습. 거침없는 네. 다는 둥. 그게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의 한계죠. 그리고 그게 잠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네. 그건 뭐 금방 금방 지나갈 거고요. 그냥 만약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야권의 후보로 나와서 국민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이러면서 하면은 탁자 치고 막. 탁자 치고 막 주먹 쥐고 막 이래 보잖아요. 아 어림도 없죠. 그거는 뭐 두두두둑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국민의힘은 벌써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제가 이제 이럴 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을 제가 딱 알게 되는데 예.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나와라. 정치권으로 나와서 같이 뛰자. 이런 사람이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중간쯤 그러니까 웬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우리 저기를 다 빨아들여갈 거다.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고건 총리나 반기문이나 네. 뭐 이런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확 미끄러질 거다. 그러면 우리 도토리들은 언제 도토리 나무가 이름이 뭐더라? 상수리 나무인가 뭔가 네. 이거 키질 못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네. 나와서 우리의 호프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되게. 예. 네, 그래서 그 머리 좋고 나쁜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요. 보고 보입니다. 계세요. 네네. 결국 윤 총장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부지런히 그거는 국힘당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뭔가 나와서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탐하고 자기가 볼게 더 갈 수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권력을 쥐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미래를 위해서 네, 뭔가를 하겠다고는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전형적이죠. 네. 아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나를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처럼. 그런 사람 운명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그 안에서 놀다가 뭐 돼보려고 그러다 결국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스타일이나 이명박 스타일 될 수가 있죠. 박근혜, 이명박은 우리도 나 이번에 알지 서로 간에 덮어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면서 결국엔 경선에서 다 알면서 서로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확인되고 있죠. 근데 이명박은 어땠습니까? 이명박은 당시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바로 깜빵에 갔습니다. 그잖아요. 검찰이 뭐 당시에 다 두고기나. 수사했죠. 아 나서서뿐만이 아니라 네, 이미 있는 죄가 네. 그게 BBK도 그렇고 이게 BBK 김병준이도 이거 주가 조작죄로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뿌득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그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거기에 속아 우리 다 같이 부자 될 줄 알고 속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가 지금 이제 저기 뭐 이명박 류가 저는 이제 저기 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전두환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거는 뭐 쿠데타 문제가 그때부터 제기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과 이것이 국가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는 사람의 이 비전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또 정무직으로서 네. 지도자로서 이런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게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 그걸 또 하나의 그 차기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삼으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아 그럼요. 왜 이렇게 정치하려고 하고 네.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국감에서 저희가 좀 받고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좀 있는데, 퇴임 후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 네네. 대검에 가서 대검에 직접 갔었습니다. 검증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가 또 만약 그거 뭘 물어보세요. 이면 뭐 다 나왔게. 저는 이제 여야가 하도 싸우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단은 그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증빙이 뭐냐면 예. 영수증 그렇죠. 없이 써도 되는 네. 돈이라고 자기네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안에서는 영수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디에 내부에, 배분이 예. 돼 있는지, 이거는 왜냐하면은 기재부의 규칙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준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내부에는 이후에. 가지고 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질 않는 거죠. 아하.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가서 딱 본 거 보면은 법무부에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법무부에도 일부 특활비가 가나, 우리 추미애 장관은 올해 와서 1월달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네. 아마 뭐 이게 별로 그렇게 떳떳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나도 안 썼다 그러는 게, 그것도 이제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 뭐 물론 우리가 정수를 안 받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네. 근데 검찰이 제가 검찰을 딱 보면서 검찰은 항상 완전 범죄를 꿈꾸는 조직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검증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만들어놨어요. 뭐 회의랑. 근데 법무부는 저쪽에다 한쪽 구석에다 해놓고 칸만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은 아예 문을 잠가놨어.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갈 때만 볼 수 있게 해놨어. 따로 못 들어가고. 뭐 따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예. 가서 보고 중간에 이게 좀 이상하다면 가서 다시 왔다 그거 갔다 보고.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서 만든 자료는, 법무부는 주로 이제 내부에서 쓰는 돈이니까 특활비가 뭐 그러니까 감찰국 뭐 저기 검찰국 가령 네. 뭐 교정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로 쓰니까 처리한 방식이 다 달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각 대개 부서마다. 보면은 이렇게 지출 결의하는 방식 같은 건 좀 비슷하지만 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놓는 거야, 이게 다 달라서 우리가 막 챙겨보고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막 챙겨보고 여기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검찰은 깨끗해. 그걸 갖다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앞뒤가 네. 다
이게 맞게. 맞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합니다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리고 거기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94억 작년이 94억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네. 특수활동비하고 특수업무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특활비에는 영수증을 이제 안 공개를 안 써도 해도, 되는 예. 거고 특수업무경비는 영수증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특활비가 많았고 특수업무경비가 줄었는데 이제 하도 국민들이 특활비 문제 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줄이고 특수업무경비는 늘어나서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비슷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특수업무경비가 다 수사에 쓴다, 뭐 운운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특활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하면 1대 1대 2예요. 일은 정시로 교부하는 겁니다. 그건 직업에다가 그냥 이게 여기 왜 뭐 인원수가 정해진- 있으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부에 이제 또 무슨 본부 무슨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나눠주는 거. 이거는 이제 정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문제가 수시예요. 수시가 절반입니다. 수시가 절반이에요. 수시가 절반인데 수시는 검찰총장이 지검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수한 업무에 관련되는 담당 검사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뭐 합조단이라든가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중요한 거죠. 거고. 제일 큰 건데 그거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안 보여준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는 하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네.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게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된 게 지검들한테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작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거기에다가 있었죠. 막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 제가 이런 거 다 외우는 게 제가 워낙 숫자에 밝은 사람이기도 하고 인양반들 제가 얼마나 숫자에 밝은 사람 네. 제가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보면 되게 놀라워들 하는데 저 굉장히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과 아닙니까? 이공계 출신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서울중앙지검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을 해놨는데 이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2018년이 한 16%. 근데 작년이 많아요. 18점 뭐 한 몇 퍼센트. 작년이 좀 많아요. 네. 작년이 이제 윤 검찰총장이 막 내려보내고 막 그럴 때였죠. 그리고 저기 뭐 저거 할 때. 그 다음에가 올해는 올해 10월까지 16%대가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대신 절대 총액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대 총액은 절대 총액.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아마 내부에서 저기 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거는 각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시는 검사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적이 더 많다. 지검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게 지검장이 이렇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 저기 수사 유니트에서 네.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거에는 잘 안 내려오느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액 자체가 줄었으니까. 총액 자체는 줄고 그러니까 혹시 딴 데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배분되는 거를 갖다가 일반 검찰들이 아느냐? 당연히 모른다 그러죠. 왜냐면 그걸 서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특활비로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5억에서 50억 사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나갔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퍼센티지만 해놨는데 우리가 뭐 영수증 내역을 보지 않는 한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내역에 지청이 있고 지청은 한 20몇 개가 지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네. 업무라는 게 이제 어떤 수사에 쓸 수 있느냐? 가령 마약 수사, 뭐 국민 저기 범죄. 그래서 보면 이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소팅을 하면 이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뭘 하더라도 컴퓨터에 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결에서 지출했다 그래서 요번에 뭐 1,400만 원 했다 그래서 그것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걸 종합하는 서류가 있고 그걸 있죠. 엑셀로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그거는 뭔가- 예저 설마 엑셀 안 쓰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그냥 씁니다 당연히.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가령 이런 게 지검은 가령 지검이 어떤 게 있다면 지검은 14 그러면 14라고 쓰고 이게 마약 수사에 관련된 거 보면 이거는 371 그럼 371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관리를 예, 그러면 예. 그거 딱 치면 나오는 거 아닌가? 솔직히 되죠 그냥. 그거 안 되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야, 제가 꼼꼼하게 물어보셨네, 아니 왜냐 꼼꼼하게. 꼼꼼한 게 아니라 저는 예. 뭐냐면 이게 회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부득부득 물어보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소팅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못 보여주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지검에 어떤 수사에 음. 더군다나 이제 수사라는 게 기존 수사뿐만이 아니고 뭐 탐문 그렇죠. 것도 있고 예, 예. 뭐 인지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인지 수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기밀을 수사에 대한 기밀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내보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감찰하니까 내부에서 그 자료를 볼 테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서 지금 야당이 막 주장하니까 법무부에도 한 7, 8억을 썼으니까 그것도 뭐 그건 할 테고요. 뭐 봐야죠. 당연히 그거는 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걸 더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소위나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이걸 더 할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한번 판단을 지금 이제 판단을? 여야 간사들이 저기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거는요, 솔직히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공장 예. 얘기하네요. 이런 게 그 언론이 되게 좋아하는 깜이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좋아해. 이런 거 그냥 공방은 할 수 있지만 실체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쪽에서는 법무부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검찰 공격하면서 이렇게 돼 버리는데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활비를 계속해서 놔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특수업무 경비로 들어오면 영수증을 내놓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정부에서 특활비가 어느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청와대 또 지금 국회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장한테만 9억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이건 노회찬 의원님 덕분에 다 없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국정원, 외교부, 그 다음에 국방부 네. 이런 데는 이제 대외적인 데를 다 감당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돈 30돈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한테 갖다 주고 뭐 맞아요. 저기한테 갖다 주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 지금이라고 처벌받았죠. 그렇게 안 되리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내부에서 챙기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믿는다는 네. 것뿐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특활비는 전체 저기 하되 과연 검찰한테 특활비라는 게 필요한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게 얼마 안 난 거예요. 저희가 뭉뚱그려서 하면은 그냥 내년도가 84억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84억 맞아요. 그냥 다 빼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절반.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하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줄여왔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 150억 어휴,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했네요.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시 전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이번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판단해보고. 그게 굉장히 고민. 그래서 제가 그 대검에 가서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준을 다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활비가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 근거를 다오. 어떻게 그러면 쓰이고 그거는, 있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네. 그랬더니 뭐 우리 한다는 얘기가 난 정말 국힘당 의원이나 언론들이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뭐 저기 싸운 조수진 위원이 뭐 치사하다는 둥. 아니 아니,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글쎄 나는 그래요. 나는 그게 뭐냐면 국민의 혈세는 10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0원 단위까지는 챙겨야 됩니다. 아유, 우리 혈세고 우리 돈이기 때문에 이건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 문제 네. 지금 후보 10명 지금 남아 있죠. 한 명이 한명 사퇴해가지고 10명이 남아 있어서 네, 13일 금요일에 10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10명의 후보를 가지고 2명을 추리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잘 될까요? 어떻게 될 보세요? 리가 없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저기 봐. 그 음. 저기 뭐야. 이제 정말 국민의힘당이나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심하라.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은 훨씬 범인이다. 더 네. 버틴다. 땡깡을 훨씬 더 잘 부린다. 아. 라고 하는 말은 확실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뭐냐 감추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많이 감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해를 해왔습니까? 아유. 7월 15일 날 원래 출범을 하고 바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추천위원 안 하고 제가 저도 지금 하는 게 우리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는 게 요새 얘기예요. 요새 정말 왜냐하면 그동안은 열린민주당 나머지는 좀 그런 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 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도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공수처 국면에서는 음. 정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저희는 한 8석에서 10석 네. 8석에서 잠깐만 네, 네. 저 누가 네, 네. 저 눌렀네요. 8석에서 한 10석 정도까지 가면 네. 정의당 플러스 그다음에는 이제 무소속이 됐든 아니면 그때 이제 민주당한테 제가 좀 꿔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정말.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우리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 그때 더불어 시민당하고 뭘 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게 하는 데까지는 제3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힘당에서는 국힘당이 얼마나 뻔뻔하냐. 자기네 당에 아니 공천 신청하고 이런 사람까지 다 내놓는 사람 아니야. 그렇네요. 네. 정말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음. 뭐 그런 사람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만 짜르르 깔았고 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마 계속해서 비토 놓고 뭐하고 뭐 운운하면서 할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13일부터 여태까지 쭉 봐오셨으니까 이거를 네. 11월 달에 보면서 이게 정 안 될 것 정 안 같으면은 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법사위에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그러니까 끌게 3분의 되면. 1로 의사결정 구조를 3분의 2로 바꾸면 돼요. 네. 땅도 없습니다. 아. 의사결정 구조를 3분의 1로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나머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 숫자가 너무 모자란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련돼 가지고 아하. 뭐 저기 한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면 지금 검사를 이제 지금 10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경력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래서 제가 원래 그걸 네. 내려고 그랬거든 3분의 2로 하는 거. 근데 아. 근데 하여튼 김용민은 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는 김용민 안뿐만이 아니라 백혜련 의원 간사 거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논의는 그거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네. 왜 저기로 안 하냐.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회의를 보고 판단을 국민들도 하시고 또 네. 법사위도 그 국민들의 판단을 보고 네. 어떤 결정을 하실 텐데요. 공수처 얘기를 제가 뭐 이 방송 진행하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공수처 얘기를 꼭 하세요. 네. 국회 민주당이 180석이 되고 열린민주당도 있는데 네. 이거 하나 빨리 못하니 이런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솔직히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열린민주당의 범여권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당으로는 특히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보수적인 행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면 일반 국민들의 이제 이런 반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명분을 쌓아가면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라고 예.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올해 안에 공수처장 청문회 끝내고 그리고서는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령 뭐 우리
젊은 법사위원들 네. 뭐 특히 김영민 의원,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 제대로 하려면 더 많아져야 되고 운해야 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제가 이제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김영민 의원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게 바람직하고 우리 최강욱 대표하고 젊은 네. 의원들이 이제 개혁안을 만드신 거예요. 다 좋은데 음. 저는 공수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아.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바 권력 기관들 거기에는 정치인들 포함을 해서 저 청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워치독을 세워놓은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판사들도 여기에 이제 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판사들도 신경 쓰고 검찰도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본인 마음가짐을 물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당장 하게 되면은 지금 과거의 범죄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아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제가 아는데 이거는 하여튼 출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권력은 견제하게끔 만들고 언제 어디서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국회의원들도요. 저희가 재산 등록을 다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잖아. 그리고 4년에 한 번씩은 심판을 그렇습니다.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겉으로 보이는 건 아마 우리 좀 잘하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네. 있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태까지 검찰은 그런 점에서 견제받던 적이 없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절대적으로 무소불위가 되고 저기 뭐 쓸데없는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가 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저는 솔직히 지금 국회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것도 되게 싫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서도 우리 네.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많죠. 김도읍, 유성범 의원님,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옛날에 많지 않았는데 네, 요새는 지금 백혜련 의원님, 또 서병철 의원님, 송기현. 송기현 의원님 세 분이 송기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솔직한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 솔직히 검찰이 당신네들끼리 문제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 뭐 제대로 안 되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당신네들이 국회에 더 들어오는 그 저 명분만 만들어 준 거 아니냐. 네. 지금 요번에 지금 검찰 출신 법조계 출신이 50명이 넘어요. 국회에서. 역시 많군요. 아니 왜 그렇게 법조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네. 저는 판사 출신도 뭐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면은 우리 박봉기 의원이 막 뭐라 그러시는데 판사 출신도 안 믿어요. 할 말 다 하는 우리 김진애 의원님. 네. 저는 그래서 변호사 출신들은 조금 낮게 봐요. 박주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님. 네. 그리고 일단 판사와 검사, 이른바 조직을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냥 서로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의심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런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쫙 이거 저 개혁,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알면서도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거를 요리할 수 있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최강욱 대표. 아 신난다 결국, 신난다. 우리 최강욱 신난다. 대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 검찰이었지만 원래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군 검찰에서도 별 넷을 이제 깜빵에 보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을 알면서도 개혁 마인드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 저는 뭐 이거는 확실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많이 실제로는 많이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쪽 조직 출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덜 당하실 수 있고 강단 있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네. 그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이면 벌써 저쪽에서 딜 들어오고 난리 났겠지. 그럴 아, 수 있겠죠. 여태까지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그 검사 출신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끼리끼리 다 해먹었잖아요. 네. 청와대에 검사 파견하고 각 부처에 파견하고 막 이래가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비유보다는 정확한 그런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검찰의 힘이 막강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 존재만으로도 네.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겠구나. 왜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엔 어떤 저기가 있으면 소명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소명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가 있거든. 예. 제가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가령 박근혜 시대나 저기 저 이명박 시대나 아니면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네. 독재 시대에는 검찰이라고 자기가 자기 이념 이상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때도 물론 우리는 본인의 이념과 본인의 그 소신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이제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권위주의 시대 이럴 때는. 근데 권력이 기생하는 건 싫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권력에 기생하는 것들 지금은 자기네들 권력을 지키려고 저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근데 대다수의 검사는 저는 윤석열이나 일부 네. 저는 요새 이제 판검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네. 일부 판검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와이프 윤석열 와이프 영장 통째로 지금 기각하고 다 기각이 나경원 됐죠. 전 전 의원. 판사 통째로 네. 기각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판검 카르텔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장 뭐 비교 예가 있죠. 조국 전 장관 보면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7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럼 부르지도 않고 기소를 해버리고 글쎄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표창장에 대해서 7년이라는 네. 구형을 한 이런 부분들 네. 뭐 어떤 댓글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표창으로 사람을 죽였냐 어떻게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혐의로 네. 7년이 구형이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참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영장 판사 지금 뭐 이번에 이거 담당은 어떻게 다른지는 좀 또 챙겨봐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네. 자주 있으면은 국민들은 이거 아셔야 돼. 판사들은 사법농단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뢰를 그냥 잃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러신다는 거는 근데 본인들은 권력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마지막까지 뭐 저항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생각나기도 하네요. 지치지 말 우리 저기 최민희 의원처럼 예. 지치지 말기 또 뭐지 뭐 하지 또 지치지 말기 그다음에 또 뭐 하시더라 포기하지 않기 최민희 의원님 또 하나 있는데 끝까지 함께하기 최민희 의원님 더 귀여우시네요. 의원님 하시는 거 더 귀여우신데 자 이 끝으로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4월 재보궐선거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국감 끝나자마자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실무적으로 저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후보를 내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관리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후보는 어디까지 내야 되느냐, 네. 실제로 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이 그 보궐선거가요. 사람들은 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얘기하지만 지자체 단체장도 있고요, 광역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꽤 네. 많아요. 아마 국회의원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혹시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의 현역이 던지고 나오는 제가 뭐 그 소문도 듣고 있는데 현역이 던지고 나오는 경우라면 혹시 모를까 그런 국회의원 선거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뭐 왜냐하면 이런 선거 이런 정치판에서 선거라는 건 장이 서는 겁니다. 장이 설 때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고 후보를 내든 안 내든 후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또 다시 도토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도토리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도토리들도 한 번에 이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팝콘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뭐 저 민주당이 우리가 뭐 저기가 좋다 지지율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안전하게 하는 거로 해서 내자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뭐 조금 민주당이 약간 서울이나 부산은 예전부터 조금 약했지만 서울에서도 약간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민주당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젠더에 관련된 문제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제일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는 도토리도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나 옥수수 그냥 근데 우리는 열린민주당은 우리도 팝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큰 팝콘 박스가 돼. 우리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열린공천이 특기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총선 때처럼 총선 때처럼 당 네. 내에 있는 사람 또 원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 추천을 받을 겁니다. 물론 국민 추천을 받으면 제가 누가 제일 많이 나올지는 제가 알겠지만 네. 추천을 받을 겁니다. 추천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국민의 시선들은 어디에 가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셨다시피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국민공천에서 열린민주당 국민공천에서 나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추천을 받았대요. 네. 물론 제가 유명하기 때문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 사람은 한번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저 사람 가면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판도를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도 국민공천은 꼭 받아보려고 그래요. 네. 뭐 자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는 어떤 제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제목을 발굴해야 하는가. 어떤 제목이 이걸 끌고 가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알 수 국민공천을 있겠네요. 받아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가야지 나간다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열린 공천이니까 저희도 이제 당연히 전당원 투표나 혹은 이번에는 국민 공천 투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밍을 해야 그래야지 저희도 몸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으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주로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좀 깝깝하고 막 일 못하고 또 김진애가 시원하게 하고 최강욱이 시원하게 하면 저희 쪽으로 막 와요. 맞아요. 그래서 막 9% 넘고 네. 9.3%까지도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좀 올라가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오다가 그다음에 저쪽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또 다 절로 가서 해서 또 한 6%대로 내려오고 그래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완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힘을 키워줘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아까 뉴스공장에서는 짧게 얘기 못하는데 네. 열린민주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기꺼이 민주당이 만약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나중에 만약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기꺼이 찍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조금 앙금이 있어요. 그 앙금을 가지고 여전히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네. 뭐 이런 게 이게 분열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거 또 진보 진영 전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여기도 정의당이라고 하는 또 변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가다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뭐 열린민주당 해가지고 함께 경선을 하자고 그러는 게 나올지 아니면은 아니면 정의당은 특별한 변수가 안 되니까 빼자고 그럴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와글와글 해야 맞아요. 골판이 붙습니다. 이게 붙어요.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고 붐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의 앞으로 선거 준비하는 모습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의적으로 네. 유쾌하게 그다음에 이기는 방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네. 끝으로 김진애 TV 이번에 그 인사동 가신 거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예, 막 내일 모레는 네. 우리 정동에 갈 건데. 정동에 가세요. 정동에 은행잎 저기 보러 갈 아. 건데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일정을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막 알아보시고 사진 찍자는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이 인사동은 엄청나게 많고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기 하고 네.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제가 저기 인기가 나름대로 많으셔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조금 네. 그리고 저거 하면은 지금도 여기 오마이 아까 윤사부리나님도요. 저 김진애 네네.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좀 다 해주시고요. 네. 국감 동안에 한 2만이 늘어서 어휴. 지금 한 8만 이야. 3천 정도 됐습니다. 10만 여기가 가겠네요. 얼마예요?
저희는 43만 명 정도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네.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구독자 수로는 4위, 그다음에 조회수로는 3위예요. 야, 제 위에는 저기밖에 없어요. 누구요? 박주민, 정청래. 둘. 근데 저는 5, 6개월 만에 네. 이거 하니까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어유. 그러니까 성장세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빨리 하게 해주시면은 네.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사부리나님 그래도 이렇게 보세요. 윤사부리나님, 김진애님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대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소통이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이거예요. 제가 그 법사위 안에서도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뭐 저도 야당이지만 뭐 많이 제가 좀 제압도 하고 뭐 게임 체인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네. 저는 만나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눈도 맞추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해. 요새 조금 인사해 주는 분이 이제 전주의 의원님하고 누구죠? 유상범 의원님. 이분은 좀 인사를 또 하고 이제 스몰 톡도 좀 나누고 그러는데 네. 김도욱 간사님도 하여튼간에 조수진 의원님도 인사 안 하고 윤한홍 의원님도 이렇게 그래요. 장재현 의원님은 뭐 인사하는 척만 하고 버리고 막 이래서 왜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에 그냥 인간으로서 서로 같은 멤버로서 서로 같이 하는 이런 거는 좀 해주고 우리 다 같이 웃으면 이뻐지잖아 또. 네. 웃으면 이뻐지고 젊어져요. 김진애 의원과 함께하는 참 함께 웃는 시간, 젊어지는 시간 저희가 가져봤는데 멋져지는 시간. 네, 너무 좋네요. 의원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했고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예. 두 달에 한 번쯤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연말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해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고요. 그때 또 젊어지는 시간, 멋져지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벌써 이제 한 1시간 20분 가까이 저희가 어머나, 방송을 돌았어. 했는데 근데 제가 나오면은 여기 핫스팟이 막 저기서 맞아요, 올라가더라고. 맞아요. 왜 딴 거는 계약한 거야? 저기 뭐야 진행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행자를 김진애 우리 의원님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좀 영입을 오늘 좀 해야 될 것 1시간 같고, 20분. 네 그만큼 너무 마음들 좋아하시고요. 네. 그 셀럽이시니까 인기가 많으시니까 또 많이 봐주시고 조회수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희 오마이TV 박종현 핫스팟이 뜨는 건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매일 나오시면 뜹니다. 확실한데 그렇고요. 매일 안 나오시고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실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최강욱 의원님 꼭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최영욱 대표도 저희가 네. 한번 섭외를 해보고 출연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한 연말쯤에 다시 나오시게 될 텐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사보임 하기 전까지 법사위에서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불꽃 태우는 것도 잘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